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학폭 전문 법무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들 내미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열받아서 그 사실을 유인물을 만든 거죠. 우리 아들을 때렸다, 이거 살인 미수다, 이런 그 내용을 상가랑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붙였나 봐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지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예. 그 무혐의 나온 가족이겠죠. 예. 부모님이 명예훼손죄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그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학폭 가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학생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 같고, 검사 역시 법원에 넘길 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로 너를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든지 학폭에 가담했다고 들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 다 그렇죠. 사과를 했대요. 사과를 했으면 가해자니까 사과했다고 믿을 만하고, 그렇죠. 다른 정황상 가해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적어도 아버지 내심의 고의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또 아버지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익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이 알고 보니 가해자였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를 하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쟁점인데요. 우리 형법 체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걸 두고 있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널리 떠들고 다니면은 원칙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공익 목적으로 그런 사실을 널리 떠들었으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수 있도록 다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이라는 건 법적으로 없앤다는 뜻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우리 법제에서는 위법하게 평가하지만, 이것이 개인적 분풀이라든지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 학생들을 지목을 해서 이런 가해 행위를 했다고 떠들고 그것이 사실이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의 응고라고 본다면은 공익 목적이 인정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또 봅니다. 판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익 목적 판단이 매우 네.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아버지가 또 다른 제명으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겠네요.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당한 아버지가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를 뭔가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혹은 이중처벌 혹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이라고 불리는 형사법, 헌법상 원칙 때문에 사건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는 보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어요. 어린 딸이. 부모가 막 재판장에서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범죄자를 총으로 쏴 죽였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정당방위도 넓게 인정되고, 국가가 꼭 개입을 해서 공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네. 총 가지고 피해 입으면 상대편도 쏴버리고. 오늘은 학교폭력 뉴스를 보고 대표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